안녕하세요. 트롤로 의원의 정재욱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란 무엇인가요? 하지정맥류라는 과거에는 포도송이처럼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말했습니다. 즉, 의사가 혹은 환자가 자기의 다리를 보고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초음파가 발전을 하면서 하지정맥류라는 말보다는 하지정맥부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혈관이 본래의 기능을 소실해서 정맥으로서의 기능, 즉 정맥은 다리 쪽에서 심장으로 피를 올려주는 어떤 기관인데, 그 기관이 어떤 기능이 소실이 돼서 올라가다 말고 다시 내려오는, 즉 역류가 생기는 병을 하지정맥류라고 요즘에는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정맥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유가 정맥이 중력을 이기고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기관인데, 중력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만성적으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어떤 기관입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생활 습관인데요. 많이 걷지 않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 또 운동을 하려고 스쿼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지정맥이 좀 더 생길 확률이 높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요. 즉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형제가 있는 경우에 본인도 하지정맥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잘 생깁니다. 아마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임신 시에 잘생기는 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유전적인 요소와 성별의 요소가 좀 더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양한데요. 보통 하지정맥류가 있는 부위 근처에 통증, 부종, 뭔가 불편함, 차가움, 시림, 뜨거움, 저림, 가려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위가 간질간질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가렵다는 말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뜨겁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도 변화가 생기고요. 또 쥐가 많이 난다 라는 증상들을 대부분 호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거는 통증인데요. 통증은 하지정맥 외에도 무릎 관절염이나 척추의 어떤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요구합니다. 증상 자체는 척추질환, 무릎 관절염, 과같은 관절염,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할 경우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나요? 증상이 완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하지정맥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된 경우라면. 두 번째는 하지정맥이라는 것은 주로 대복대 정맥이나 소복대 정맥과 같은 표재성 정맥의 문제인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깊은 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다리 같은 경우는 대퇴정맥, 수라정맥이 있는데, 대퇴정맥과 수라정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결국 그 큰 정맥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큰 정맥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맥 고혈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정맥 고혈압이 생기면 이제 만성적인 질환으로 마치 고혈압처럼 전신에 생기는 고혈압처럼 다리 쪽에 정맥에 의한 고혈압으로 뭔가 불편함이 계속 초래가 됩니다. 다리가 붓거나 땡땡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평생 가시는 거죠. 하지정맥류 시술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만한 치료 방법이 있나요? 주사를 맞거나 시술하는 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많이 걷는 거를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스타킹을 추천합니다. 정맥류를 좀 예방해주거나 줄여주는 스타킹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킹을 꽉 끼우면 잘 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평상시에 활동할 때, 특히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시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하지정맥은 혈관의 사이즈와 역류량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다른데, 대개 정맥 사이즈가 크고 역류량이 많은 경우에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나 고주파와 같이 열을 이용해서 정맥을 폐쇄하는 어떤 치료법이 있고요.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이라고 하는 어떤 약물을 주입해서 혈관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관의 사이즈가 좀 작고 작은 그 역류가 보이는 경우, 꼭 작은 역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혈관의 경우에는
그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경화주사라는 요법이 있는데, 아까 말한 시술과는 달리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화학적 화상을 입혀서 혈관을 막는 방법입니다. 반복이 가능하고 주사 자체도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정맥 클리닉에서 많이 하는 주사 방법입니다. 프롤로 의원 국민한의원의 하지정맥 치료가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하지정맥류라는 게 과거에는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 그 혈관이 보기 싫어서 어떤 치료를 시도하고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하지정맥류라는 것을 하지정맥부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고, 그것 자체는 하지정맥이 즉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진단은 대부분 통증이나 어떤 불편감을 주소로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그 불편감이 과연 하지정맥 때문인가 아닌가를 감별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통증 클리닉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척추에 의한 어떤 통증, 관절에 의한 통증, 또 정맥에 의한 통증을 감별해내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들 중에서 통증 클리닉이나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주로 척추질환, 관절질환을 전문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정맥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지정맥류를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하지정맥류는 잘 보시겠지만 통증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통증에 대한 것과 하지정맥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맥류를 악화시키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스쿼트 같은 걸 안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스쿼트가 장점이 있지만 하지정맥에 대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정맥에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걷는 겁니다. 평상시에 적어도 10,000보 이상 많이 걷고 활동을 하시면 다리에 있는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종아리 알통이 생겼을 때 마사지 하는 젊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다리를 머리보다 좀 더 높은 쪽으로 올려놓고 자는 거죠. 그러면 다리 부종이 좀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리를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약물 치료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포도씨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그런 하지정맥의 부전을 조금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내용들이 하지정맥 혹은 다리 통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